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이제 3일절은 지났네요. 이제 3월 2일인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더라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보니까 이 3일절이면은 참 독립의 우리가 기쁨을 맛보면서 오래전에 진짜 희생했던 우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응? 한민족으로서. 근데 나라가 지금 거의 뭐 두 개로 쪼가지는 것 같아. 응? 한쪽은 탄핵 찬성, 한쪽은 탄핵 반대,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응? 이 좌우로 갈라진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미래가 깝깝합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 진짜 한 마음 한 뜻을 모아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렇게 참 찢어지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돼? 합심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사회적인 분열,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응? 갈등, 사회적인 이 분열, 이 분열과 갈등 치유를 하려면은 이 돈도 천문학적이 들 것 같아요. 뭐 돈이 뿐이 아니라 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나라 쪼개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지금 막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사회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으니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큰일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한민족 맞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답합니다. 어제 뉴스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해요. 어, 일단 지난 금요일에 국내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많은 투자자들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2700선을 뚫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나왔잖아요. 코스피가. 그런데 한순간에 2600선을 내주더라고. 그리고 2530대로 그냥 추락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현상이 일어났던 원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3.39%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2532.78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해 8월 5일에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최대 하락폭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날 하루에만 1조 5,576억을 내다 팔았어요. 이 같은 수치는 22년 1월 27일 이후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매도 물량이었더라. 코스닥도 3.49% 내려가지고 743.96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니케이가 225, 일본 니케이 225가 2.88%, 중국 상하이 지수 1.6% 떨어진 거죠. 이 패닉셀이 나타난 거는 바로 누구냐?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이 아저씨가 계속 관세 관련 이런 일정 발언을 번복을 합니다. 뭐 자국한테는 좋지만 상대국은 아주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계속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조치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거 밝혔고 또 트럼프가 돌연 발언 오류였다면서 또 시행일을 또 3월 4일로 정정을 해요. 3월 4일 정정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트럼프는 또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한답니다. 부과하고 이어서 다음 주 추가 관세 10%더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급락을 했는데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이탈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실제로 정책 시행이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반복되는 그 관세 언급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될 수밖에 없지. 응? 안 그렇습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일단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이 상황에서 중국에 최종적으로 2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 우려도 커졌고요. 이 국내 증시가 휴장을 앞둔 점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 1월달에 소폭 둔화했어요. 다행히. PC인가? 소폭 둔화됐는데 미송무가 1월 PC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 3년 만에 가장 낮은 2.1%를 기록한 이후로 10월에는 2.3%, 11월 2.4, 12월 2.6 이렇게 오르던 이 PCE가 좀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하고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인데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대신 이 PCE를 가격지수를 중고로 삼아요. CPI보다는 PCE로. 이 PC 가격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이 소비의 심리, 이게 꺾였다는 그런 의미죠. 이는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근거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6월에 추가 인하에 배팅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까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할 확률을 전날 4.5에서 이날 1.9로 하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6월에 17일에서 18일에요. 연방고객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4.0에서 4.25로 낮출 가능성은 57.5%로 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뉴욕 증시는 28일 장 마감을 앞두고요. 반등을 해서 이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간 거래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01.41포인트 올라서 43,840.91. 이거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93포인트 올라서 5,954.5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장보다 302.86포인트 올라서 18,847.28에 각각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약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에 기라는 만큼 투자자들이 당분간 상당한 그런 변동성 강세에 주의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외국인 투매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탈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관세 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은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품이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고요. 미국 우선지 타격을 사실상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전과 달리 관세에 대한 내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음 주부터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 이벤트가 도래하는 만큼 이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투자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가 낙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이를 매수 기회로 또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주 코스피는 불안 심리가 정점을 통과한 영향으로 반등 시도를 예상한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중심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2600 이하에서 비중을 확대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셔야 하는데 뭐 좋아하는 섹터가 있거나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시적인, 미시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